네, 이번에는 미적분 단원 두 번째 급수 단원인데, 급수란 뭐냐라고 하면 영어로 이렇게 시리즈라고 되어 있죠. 급수란 수열 AN의 각 항들을 차례대로 덧셈으로 연결한 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례대로라고 했을 때는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수열의 일반항들을 이렇게 끝까지 그냥 계속 끝 없이 계속 더해버리는 이 덧셈으로 연결한 식.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기호를 표현했을 때, 자, n이 1부터 여기 위에 이제 인피니트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식을 이제 급수라고 한다. 일종의 수예요, 이것도. 네, 일종의 수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급수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그러니까 이제 이 n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끊는 거죠. 그러니까 뭐 n번째, 10번째 혹은 뭐 100번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n번째 항까지를 끊어요. 그런 거를 이제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합은 수열의 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그젬플 10번 볼게요.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은 그 수렴 값을 구하라. 수렴하면은 이제 특이하게도 수렴 값이 아니라 그 합을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종의 수열의 합이니까.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냐 했을 때 일단 먼저 일반항을 조사합니다. 이 문제들은 이제 친절하게도 이렇게 n번째 일반항들을 다 문제에서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항을 부분 분수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표현을 바꿨고 부분합을 먼저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n번째 항까지 합을 먼저 구해요. 부분합을 먼저 이런 식으로 구해서 그 부분합의 극한을 생각을 합니다. SN에 대한 식을 방금 여기 위에서 구했죠. 그래서 SN에 대한 식에 대해서 n이 무한히 커지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지 했을 때 1로 수렴하네 했을 때 그때 그 급수를 수렴하고 그 합은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부분합을 먼저 구하고 그 부분합에 대한 극한을 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급수의 계산. 부분합의 극한을 취한다. 그래서 두 번째도 일반항 보고요. 그 일반항을 부분합 구하기 용이하게 이렇게 유리화를 했고요. 그래서 n번째 항까지의 수열의 합 SN, 네, 부분합을 먼저 구합니다. 사실 그 수열의 합하고 동일한 표현이에요. 부분합을 취해서 부분합의 극한을 보니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구나 해서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급수를 조사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급수하고 수열 사이에 수열의 극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를 이제 살짝 그 느낌이 오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항 AN을 보시게 되면은 SN 빼기 SN-1로 당연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는데 이때 급수가 수렴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부분합 n에 대한 극한과 그 n-1에 대한 극한이 어차피 수렴을 똑같은 값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알파로 수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식에 극한을 취하게 되면은 양변에 이런 식으로 극한을 취하게 됐을 때 우변의 수렴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변이 반드시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말인즉슨 어떤 급수가 수렴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때 일반항의 극한은 무조건 0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이제 그 급수라고 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가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값이 이제 0에 가까운 이런 값들이 나와줘야 값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어딘가로 가까워져 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반항의 극한은 반드시 0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명제의 대우는 당연히 참이겠죠. 그래서 대우 명제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그때 급수는 발산한다. 대우 명제고 당연히 이 명제 역시 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데 자주 사용합니다. 일반항의 극한만 봐도 이제는 다 알겠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명제의 역 같은 경우, 역은 이제 거꾸로 쓰는 거지. 일반항의 극한이 0이라면 결과 부분을 먼저 끌고 온 거죠. 그러면 급수는 수렴이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통상적으로 거짓이에요. 참일 수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짓이고, 발레를 들어라 라고 하면은 발레를 뭐 한두 가지가 들 수 있는 게 아닌데, 방금 전에 우리가 위에서 풀었던 문제 한번 볼까요? 위에서 풀었던 문제가 요 문제죠. 그 2번 문제, 이 문제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일반항의 모양을 보게 되면은 0으로 AN 0으로 수렴을 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죠? 0으로 수렴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항이 발산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그젠플 문제로 대체를 할게요. 이런 발레 말고도 발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들 수 있는 대표적인 발레가 n분의 1 같은 거. 이거는 증명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하긴 한데 이런 거죠. 1분의 1, 뭐 2분의 1, 뭐 이런 거예요. 3분의 1 계속 더해 나가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항만 보면 0으로 수렴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렴하지 않습니다. 계속 조금씩 커진다 이 얘기예요. 이그젠플 11번 바로 이어가면 다음 급수가 발산하는 걸 보이세요 했을 때 뻔하죠. 일반항이 커집니다.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는 애들은 볼 것도 없다. 그래서 발산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항의 극한 보니까 얘는 2분의 1로 수렴해요. 그럼 2분의 1이 계속 더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급수 당연히 발산한다. 그 다음에 로그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항이 계속 커지죠. 이런 애를 계속 더하는데 어떻게 수렴하겠어요? 발산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이그젠플 12번 어떤 수열이 있고요. 이렇게 급수가 하나 주어졌죠.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급수가 4로 수렴한대요. 그러면은 아까 그 위에서 봤던 명제 있죠. 급수가 수렴하면 뭐다? 일반항은 0으로 간다. 그렇다고 해갖고 얘가 일반항이 아니죠. 일반항이라 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수열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괄호 안에 있는 큰 덩어리가 0으로 수렴할 텐데 그때 가만 보면은 얘를 이제 치환을 합니다. 이 큰 덩어리를 BN이라고 치환을 했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AN을 요렇게 바꿔요. 왜 그렇냐면은 얘 지금 현재 수렴하는 수열이죠. 그 다음에 현재 이 부분도 지금 얘도 보면 수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애들끼리 모아놓으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수렴하는 애들끼리 모아놔야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분배가 가능하죠. 그래서 수렴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그래서 얘는 2분의 1 앞에 있는 애는 2분의 1 뒤에 있는 건 0으로 수렴하니까 AN도 2분의 1로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건데 구하는 건데 답을 사실 처음부터 그냥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괄호하는 0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2분의 1이네 그럼 얘도 똑같이 2분의 1이겠네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급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 성질들에 볼 건데요. 급수는 시그마 성질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극한 리미트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에 대한 성질들은 우리가 수투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수투에서 나왔던 그 극한의 성질하고 동일해요. 그냥 변수가 n으로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의 성질이라고 보면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수원에 나왔던 시그마 성질입니다. 시그마 기호 성질이에요. 그래서 상수항 시그마 기호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뭐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만 시그마가 분배될 수가 있다.
뭐 이러한 내용이죠. 당연한 내용인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그젬플 13번 바로 넘어와서 계산하는 거 보시면은 너무 쉬워서 그냥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풀이만 한번 보고 따라서 한번 써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구나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2단원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죠. 이제 등비급수. 이 등비급수라 함은 일반항이 등비수열로 표현되어 있어요. 등비수열. 일종의 등비수열의 무한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무한합. 그래서 등비급수. 따로 이름이 지어져 있는 데는 굉장히 그 중요한 뭔가 활용 빈도가 있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요렇죠. 그래서 초항과 공비에 의한 표현에서 얻은 급수를 이제 등비급수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일반항의 표현이 이러하다 보니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를 취해서 이렇게 무한히 쫙 더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비 R이 1보다 큰 상황이면 공비 R의 절대값이 이제 1보다 큰 상황이면 당연히 이제 계속 커지죠. 곱해지는 수가 1보다 크니까. 그럼 발산합니다. 이런 거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루는 거는 이 1번을 많이 다뤄요. 요거를 이제 공비 R의 범위가 이제 그 절대값의 범위가 1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곱해지는 수가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수가 점점 작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특이하게도 그런데 그때 수열의 그때 무한합은 1-R분의 A라고 해가지고 이거 중요합니다. 박스를 크게 칠게요. 1-R분의 A 요거 외워둡니다. 증명하는 거는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이제 n이 무한히 큰 상황에서 r의 n제곱 이 부분이 이제 0으로 수렴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재 이 부분만 0으로 수렴해서 남아있는 애들만 써놓고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다. 1-R분의 A.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그젬플 14번 바로 넘어가면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세요 했을 때 마치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보면 등비수열처럼 안 보이는데 지수 법칙에 의해서 하나로 묶어놓고 보니까 초항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공비도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절대값의 범위가 이제 1보다 작게 돼서 수렴하는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범위를 이제 수렴 반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수렴 반경. 요것만 외워놓으면 된다 그랬죠. 1-R분의 A. 그래서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급수 같은 경우에는 등비수열로 유도 등비급수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항을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분리를 하죠. 5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5분의 4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분리해서 두 개의 급수가 등비급수가 이렇게 더해진 꼴로 표현했을 때 초항과 공비 1-R분의 A를 지금 이용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수렴값을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쉬워요. 1-R분의 A만 가지면은 답이 다 나오니까. 자, 이그젬플 15번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래서 보게 되면 1번 문제 초항 7분의 x-2로 볼 수 있고 공비 R 역시 7분의 x-2로 볼 수 있는데 이때 공비 R의 범위가 R의 절대값의 범위가 1을 넘지 않아야 돼요.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공비 R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 범위로 들어오게 돼서 즉 x의 범위가 이러할 때 다음 급수가 이제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상황이 되겠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 상황 볼게요.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써놨는데 자 초항을 x라고 볼 수 있고 공비 r을 x 플러스 1이 계속 곱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공비 r을 x 플러스 1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도 당연히 공비 r의
수렴 반경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당연하겠는데, 특이하게도 초항을 변수값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초항부터가 0이면 x값이 0이면 이 범위와는 별개로 또 모든 항이 0이 되기 때문에 x값이 0이면 이렇게 되죠. 다 0 더하기 0 더하기 이러고 있는 거죠. 0을 계속 더하면은 얘도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렴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x가 0이어도 돼요. 그래서 위 범위에 이 범위에 얘를 추가시켜줘서 이러한 범위가 이제 수렴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가 되는데, 이 부분 특이하죠. 이제 초항을 0으로 만드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활용 문제 중에서 이제 순환소수에서 활용하는 부분인데, 무한소수 중에서 이런 순환소수, 유리수죠. 순환하는 소수, 무한소수,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래서 분수 표현이 가능하다 이 얘기인데, 그럼 분수 표현으로 나타내라 했을 때 이렇게 자릿수를 이렇게 순환마디가 두 개이기 때문에 0점 순환마디 14인 이 무한소수를 이런 식으로 끊어보게 되면 분수로 바꿔보면 보이죠? 네, 뭐가 보이죠? 공비 R이 100분의 1인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초항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4고요. 따라서 지금 1-R분의 A에 의해서 이런 등비급수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방식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 결과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그젬플 17번 증명하라 이 얘기인데, 0점 순환마디 9 같은 경우에 이제 0.999999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걔가 1인 거를 증명하라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도형에서 활용입니다. 그 방금 전에 봤던 건 거의 안 나오고요. 도형에서 활용하는 게 거의 주로 나오게 되는데, 초항 A는 그냥 찾는다. 도형의 성질 이용해서 그냥 찾는다. 그리고 공비 R은 닮음 도형을 이용해서 닮음비를 활용해서 찾으면 되겠다. 문제 푸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패턴인지 보이죠? 이러한 그림을 이제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프랙탈. 그래서 이런 프랙탈 구조를 띠고 있는 이런 도형들이 이렇게 쭉 되는데, 이런 도형들을 다 더하래요.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알죠?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의 제곱, 이거 알죠? 그래서 이때 이 정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색칠된 거 보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조각 중에 세 개가 색칠되어 있으니까 네 조각 중에 세 개다 해서 이 S1을 초항으로 보는 거죠. S1을 초항으로 봐서 그 초항의 값이 16분의 3루트 3이라고 얻어냈고요. 두 번째 도형을 보시게 되면은 또 가만 보시면 요 보세요. 요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색칠된 빨강색으로 색칠된 부분들이 방금 전에 구했던 S1의 상황인데, S1 상황에서 또 네 조각 중에 한 조각을 버리는,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만 남겨놓는 작업을 또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S1에서 또 4조각 중에 3조각만 남기는 작업을 한 거죠. 그 다음 과정도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공비 R을 4조각 중에 3개만 남기는, 즉 곱하기 4분의 3이 계속 진행이 되는, 곱하기 4분의 3, 또 곱하기 4분의 3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초항과 공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참고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 큰 어려움 없이 이런 식으로 그 조각의 개수를 이용해서
4분의 3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보시면은 넓이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길이비의 제곱이었다는 사실 있죠.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이 내용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 풀 때 요거 길이비의 제곱이 넓이비다. 부피비는 세제곱인데 이제 여기서 부피비는 잘 안 나옵니다. 부피비는 제가 여지껏 본 문제가 한 문제도 없어요. 왜냐면은 프랙탈도 어려운데 부피로 공간으로 프랙탈 만들어 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런 문제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어플리케이션 22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추가적으로 잠깐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답은 구해주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 초항 같은 경우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한다 했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이런 원을 하나 생각을 했을 때 좀 바깥 부분 넓이를 구하는 건데 4파이죠. 원의 넓이가.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정삼각형은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이 일치해요.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 이 세 가지가 일치한다. 정삼각형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 미적분과는 전혀 별개로 이제 중학교 도형 단원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도형이 잘 못했다, 잘 안 됐다 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이거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중학교 때 공부 안 했는데 어떡할까요? 하면은 다시 중학교 책을 사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도형 파트들이 적어도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이때 2학기 때 몰아놨거든요. 교육과정 개편을 그런 식으로 해놨죠.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건널비 부피 나오고 뭐 평행선 나오고 해서 억각, 동의각 뭐 이런 거 나와서 얘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요거 2학년 2학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3학년 2학기 사인 코사인 나오는 거 이런 것들 공부 안 돼 있다면은 다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얘는 무게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길이가 3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쪽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3이 됩니다. 그 한 변의 길이는 2 루트 3이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빨리 찾아요? 피타고라스 2대1 때 루트 3 보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빼주죠. 4분의 루트 3 곱하기 2 루트 3의 제곱. 이런 거 빼주죠. 이게 초항이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초항을 찾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비 R은 어떻게 찾느냐 했을 때, 자, 여기 큰 도형 하나 보이시죠? 첫 번째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 하나 보이시죠? 이때 보시게 되면은 이 원 안에 있는 삼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원 안에 있는 삼각형이 닮음 도형이고요. 사실 이 원과 작은 도형도 화살표를 이제 따로 빼지 말고 요 두 개의 원이 닮음 도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내냐? 닮음비를 찾아내면 돼요. 닮음비. 그럼 닮음비를 찾아서 어떻게 계산하냐 했을 때 지금 원하는 거는 요쪽 넓이가 요쪽 넓이로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드는 비율이 얼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중요한 비율이 바로 닮은 비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더 풀어주면 거의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설명을 멈출 건데 힌트 얘는 외접원이죠. 얘는 외접원이고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 방금 전에 봤던 요 삼각형에 대해서 얘는 내접원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 보세요.